너무 길어. 너무 길어. 보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볼 건데,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보자, x1, x2, pq.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pq 돼 있고 선분, 표시가 될 거고, 그게 x2 빼기 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절대값을 붙이냐면 x1, x2의 크기를 모르면 그냥 저렇게 놓는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그지? 이때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봐. 얘는 선분이야. 선분이 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까? 라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 유일하고 최단이야.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어느 한 점이 있고 어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너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선분을 쓴다라는 건 이렇게 보면 되거든. 내가 이렇게 된 거리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게 가장 짧은 거리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만약에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볼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떻지? 같지? 맞잖아. 같은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는 무수히 많이 같게끔 만들 수 있는 거고 저 선분은 하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짧은 거다.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선분을 계속 생각해야 돼. 최단거리 선분, 최단거리 선분. 유일하다. 이거 알겠지? 그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분명 나중에 절대값 뭐 빼기 뭐가 나온다면 그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어디서? 수직선상에서 거리. 이해됐니?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이런 거 푼 적이 있어. x-3은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누가 봐도 6하고 0이잖아. 맞아? 6하고 0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실제 얘의 의미는 이런 거란 말이야. 3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3인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또 3인 거야. 그래서 이 x가 0이고 이 x가 6인 거야. 충분히 이해되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거리라고 있는 연습도 필요하겠구나. 저게 수직선상의 거리야. 이해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좌표평면. 자, 좌표평면에서의 거리는 P점 그리고 Q점이 있을 때 네가 x1, y1인 거고 여기가 x2, y2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됐죠? 여전히 거기는 선분의 거리가 최단 거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돼. 좌표평면의 의미를 잘 살펴봐. 좌표평면이라는 거는 보세요. 수직선은 여기가 이런 표시가 될 거야. 양쪽 다 화살표가 들어가. 수직선은. 근데 좌표평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희한테 이렇게 들어가. y, x, y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원점 표시가 딱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제 의미는 이거야. x 좌우의 수직선과 위아래의 수직선을 원점에서 만나게끔 해서 만든 표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좌우 위아래라는 네 가지 방향을 만든 평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치? 그때 너희들이 좌표평면에서는 뭔가를 바라봤을 때 이거를 많이 생각해야 돼. X좌표 따로 그 다음 Y좌표를 따로 보시는 게 편리하다. 이거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다. 됐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선분의 거리인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내면 여기가 x2 빼기 x1이라는 거리인 거야. 너의 거리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y2 빼기 y1의 거리인 거야. 그거에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그게 PQ의 제곱이었던 거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PQ의 기분이야. 됐니? 맞아? 그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너희가 어떤 거의 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똑같군요 이런 거지. 맞지? 적는데 현한데 있지 마. 나중에 찍거나 뭐 해서 다시 정리를 해. 알겠지? 쳐다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 봐봐. 요거를 절대값을 없애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없애놓은 상태고 저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 머릿속에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그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외워져 있어야 돼. 알겠지? 거리를 구하는 건 그냥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가는 것도 니네가 읽어내셔야 돼. 이해돼? 알겠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야. 봐. 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 거야. x, y랑 1,2의 거리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두 번째는 저거를 뭐라고도 읽을 수 있을까? 만약 이게 여기에 봐봐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니네가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행을 했다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저거 뭐라고 읽을까? 저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 원방. 그렇지, 원방이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니네한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잘 들어. 이게 나중에 표현이 나온다니까? 니네들한테 나중에 표현이 나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걸 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뒤쪽에서 나올 거야. 알겠지? 그게 심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 이런 형태들을 내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좀 괜찮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저거야. 충분히 이해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봐봐. 피타고라스 정리야. 무조건 길이 구하는 거는. 됐습니까? 이해됐니?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봐봐. 니네가 잘 생각해볼게. 이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라는 걸 니네가 판단을 하셔야 돼. 뭐냐? 봐봐. 첫 번째가 평면 좌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네 번째가 그걸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구성을 좀 살펴보자. 얘는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점이구나.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니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이제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잖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뭘 했잖아. 맞지? 그거를 기하적인 측면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좌표 평면에 올리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평면인 거고 그 안에 점을 찍는 걸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점에 대해서 배운다. 알겠지? 점을 어떻게 찍을 거고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고 그 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선인 거야. 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선에 대해서 어떤 선? 고든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고든선. 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특징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되니? 그러니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니네한테 평면을 가르치겠다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그렇게 고든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여기서 해석을 다 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 걸 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점선면에 대한 해당되는 걸 니네한테 그냥 전부 다 가르치겠다고 하는 게 이쪽 파트의 단원이야. 알겠지? 그럼 이걸 가르쳤어? 그러면 2학년 때 써먹으라고 하고 다시 다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게 이 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 나머지는 다 뭐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다. 됐어요. 이해됐니? 봐봐. 잘 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점의 좌표가 있다면 이거야. 수직선상의 두 점의 좌표에 대해서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돼? 맞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 어떤 두 점이 있다면 그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니네한테 소개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걸 기하학적 의미로 뭐라고 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됐어?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거지. 봐봐. 생각의 순서가 되어 있는 거야. 잘 봐.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길이가 어떻게 되지? 그럼 길이를 구하고 싶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아, 좌표는 어떻게 설정이 될까? 이런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아, 이 과정에서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를 정해라. 이런 거야. 너를 정하면 뭔가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 파트의 의미인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저기까지. 됐어요? 저기까지 충분히 이해되니? 그럼 저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 저런 거구나.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 봐봐. 이거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점 P의 자치. 저게 뭐지? 수영아, 기억하니? 뭐였지, 이게? 언제가요? 어? 네? 저 P점의 자치가 뭐야? 그 점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까먹었지? 잘 생각해봐. 저거.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가 무엇인지. 선이겠지. 무슨 선? 직선. 그 직선이겠지. 무슨 직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그 누가 너한테 물어보면 너는 뭐냐? 저 사람이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이런 형태랑 맞니?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P가 뭡니까? 라고 하면 봐봐. 여기 P점이 있어. Q점이 있어. 그럼 야 너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가 뭐냐 이거야. 뭐지? 기억 안 나? 수직. 잘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어. 그래, 수직 이등분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수직 이등분선. 아, 그게 너와 너를 연결한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 선분이 곧 네가 아, 이거 P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쏘리. A, B라고 할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P점의 자치가 수직 이등분선인 거야. 외워 있어야지. 저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완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야, 너로부터 원을 그려. 그거랑 반지름이 똑같은 원을 그려. 아, 그러면 만나는 이 점, 이 점이. 이 점과 이 점인 거잖아. 됐니? 그죠? 그럼 잘 볼게요. 너라는 선분하고 너라는 선분의 길이는 똑같을 거야. 반지름으로. 맞지? 너라는 선분도 반지름으로 똑같을 거야. 그럼 얘는 마름모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아하,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되는군요. 저거야. 됐어? 그래서 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여기서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너희에게 역시나 똑같은 거야. 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멘트가 나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멘트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봐. 우리는 무슨 행동을 많이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요 이등변 삼각형의 형질 중에 이런 게 있어.
봐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써놓고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 개념이야. 수능 개념이고 고3 때까지 도형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거부터 그어야 돼. 알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거부터 긋는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건 아주 간단해. 봐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니? 그치? 내가 내렸어. 수직 이등분선이야. 무슨 삼각형 나와? 직각삼각형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라는 그 직각삼각형, 그거는 너희들에게 길이를 구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봐. 너희 봐봐. 도형 문제가 나왔어. 도형이 나왔어. 그지? 그럼 너희 도형 몇 가지 배운 것 같아? 지금까지? 인생에서 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도형 중에 뭐뭐뭐 배웠는지를 생각해봐. 그럼 되게 단순하거든. 뭘까? 3개밖에 안 배웠어. 3개. 그렇지, 그거야.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짖는다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맞지? 그거 외적으로 니네한테 뭐 가르친 게 없어. 잘 생각해봐. 그거 말고는 잘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성질만 가르치거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긋고 그게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저걸 생각해. 저게 1학년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알겠지? 문제 풀다 보면 저거 많이 나올 거야. 매우 중요한 거다. 야, 그러면 봐봐. 잘 봐.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게 이겁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작도라고 해서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 거기. 그지? 그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무엇으로 나옵니까? 네 번째. 외심이죠.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삼각형 ABC가 있어. 맞지? 그럼 삼각형의 외심을 뭐라고 한다? 외접원의 점점. 외접원의 삼각형? 외접원의 뭐야? 그렇지, 중심. 야, 이씨, 윤조 하나 배운 거야? 뭐야, 이거? 왜 다 까먹어져 있어? 골치 아픈데, 이거? 기억이 딸리는 걸로. 슬프지 않니? 그런 말 하면? 야, 니 앞에 있는 누인네보다 기울력이 딸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심각한데? 야, 되지? 그럼 여기서 봐봐. 외심이잖아.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래네. 그러면 원이 뭐야? 원은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겠지. 그치? 그럼 그거를 우리가 OA야, OB야, OC래. 그럼 물어보자고. 야, 저렇게 세 개가 같대. 때니, 그치? 이수영, 저기서 이제 그거 해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외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랑 B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거리 같은 거 B랑 그거를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보래. 저 내려버려요. 지훈아,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거 잡으래요. 3번이 힌트잖아. 무슨 소리 나나? 모르겠어? 네. 잘 생각해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알았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내가 니네 봐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들어. 나는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고 니네 계속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왜 그러냐? 그래야 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어. 알겠지?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멘토 멘티 있잖아. 그지? 그거 신청해서 니네가 가르치는 입장이 될 거 아니야? 가르치란 말이야. 가르치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 가르치면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낼 수 있어. 맞거든? 그 문제를 내가 분명히 풀었지만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못 풀어주잖아. 그럼 니네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까먹었구나? 분명히 다시 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멘토멘티를 해서 수행 수행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올릴 겸 점수도 올리는 거야. 알겠지? 그건 좋은 방법이야.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옆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란 말이야. 그럼 분명 니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봐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 이등 분석. 그렇지. 너와 너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게 뭐라고? 수직. 그렇지. A, B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B와 C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너의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이런 점을 외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점이랑 여전히 너도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봐봐. 그게 뭐냐? 세, 수직, 이등분. 세, 수직,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기까지 하니까 좀 쉬워지지 않니? 이렇게 하니까. 맞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세 점은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에게 나중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면, 봐봐. 저게 머릿속에 있다면,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거를 뭐라고 할 거냐? 평면 좌표에서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야. 저 첫 번째가 평면 좌표에서의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될 거고, 요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거거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만 구해도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원 위에 세 점이지. 그치? 그래서 원의 방정식, 원의 일반형에 대입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심은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모두 나옵니다. 알겠죠? 그게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이 나올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니?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그게 유형 1,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 정리 다 했니? 원은 너무 못 그리는데. 원은 못 그리는데. 나도 못 네가 변태가 아니라서 그래. 변태네! 그리는데. 잘 그렸네! 지금 레전드로 못 그렸는데. 얘는 심각하다 좀. 야, 더 때리지 마. 더 때리지 마. 야, 더 때리지 마. 미술 아니잖아, 우리. 미술 16점 깎여가지고. 이게 중학교 때 니네가 진짜요? 니네가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 중학교 때 계속 그렸는데. 중학교 때 저 미술을 안 했긴 했어요. 나 논술형만 만점이고 사람 다 무슨 4점씩 깎여. 미술 옛날에 중학교 때 기본 점수랑 똑같은 점수 받았을 거예요. 했는데도. 그 두 번째 수행 뭐지? 나 뭐 8점 깎였는데. 난 나은데. 너무. 나는 음악이 문술이 다 완전히 나눠서 실기. 네, 음악이 없구나. 그 음악을 못 보지? 음악 보는 건 좀 심각한데. 난 음악 체험은 항상 만점. 그니까. 책 만점 안 했어요. 이거 책 만점 안 했어 이거. 야, 수학은 그럼 나는 중학교 때 수학을 만점 못 맞는 애들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거든. 진짜. 지금 이때까지는 만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중3까지. 나는 진짜 여기에서 살면서도 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미덕이다. 사람이 실수하는 게 약간 인간. 인간미?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리는 자와 불임을 당하는 자의 차이. 이렇게. 처음에 내가 YG만이라는 곳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쳤거든. YG만 하고 나지. 진짜 똑똑해 애들이. 근데 나는 초등학생이 뭘 얘기를 해도 다 한 번에 알아듣길래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딱 하고 났는데 걔네 영재학급을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대학교 그런 애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중학교 거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 거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해를 하는 거야. 요즘 애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그 옆에 학원을 갔어. 근데 내가 거기서 가르치던 애가 중학생이 돼서 옆에 학원을 갔는데 그때가 페르마라는 수학학원이거든. 반이 10개야 한 학년에. 10개요? 반이 10개거든 한 학년에. 10개 정도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애가 거기서 세 번째 반에 있는 거야. 야, 그럼 여기 진짜 애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 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제 3학년 애들은 내가 이제 밑에 반을 들어갔고 1학년은 좀 위에 반을 줬었거든 학원에서. 그렇게 줬는데 맨 위에 3학년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네 왜 이렇게 못 풀지?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왜 이렇게 못 외우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는 너 고등학교 어디 가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지에 있는 수지중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수지요? 이쪽 동네로 따지면 세마고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 정도로 셌던 학교라 비평준화였을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네가 수지고 간다는 거야. 거기서 한 번 더 놀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10번째 반 애들이었는데 10번째 반 애들인데도 수지고로 간다길래 이게 뭐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그렇게 했었지. 그러고 나서 좀 가르치고 수지에서 이제 좀 벗어난 지역으로 이제 한번 5년 정도 수지에서 있다가 동백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요. 페르마야 역시. 페르마에 갔는데 이야 여기서 신세계를 본 거야. 곱셈 공식을 안 해요. 뭘 얘기해도 안 해요. 뭘 해도 못해. 막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내 머리가 정지가 됐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돼.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좀 변화가 됐었거든. 그런 것처럼 중1 때 저가 지금 저보다 공통수학을 잘 푸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착각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너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모습보다 지금 모습을 보면 상당히 띨빵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옛날에 푸신 거.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없어. 뭔가 나사 하나 깔았어요. 그게 좋아야지 뭐. 옛날에 더잘 써.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YG만에서 가르쳤던 애들은 다 과학고 가 있더라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상위 몇 %를 보고 전체 애들을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 박민석 쌤하고 이제 같은 학원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나의 모든 학습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거야.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내 거 수업을 많이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안 되니?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예제를 많이 안 풀어준다는 거야. 내가 진짜 예제 안 풀어줬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죽으려고 해서 그때부터 예제 풀어주고 이 개념 교재가 만들어진 거거든. 이 개념 교재를 니네가 이렇게 보시면 돼. 다 소화한다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1등급은 무조건 맞을 거예요. 그거 약속할게. 작년에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고 개념 교재 맞은 애들이 다 풀 줄 아는 애들은 2등급 이내에 들어갔었거든. 그러면 1등급은 쉽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믿으면 돼. 야, 보자. 여기서도 볼게.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줄이라도 덜 쓰셔야 돼요. 알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 봐봐.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맞니?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제곱을 붙여. 그리고 계산하는 거야. 분명 주변에 보시면 알 거야. 루트 썼다가 다시 제곱해서 루트 빼고 또 쓰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걸 하지 말라고. 오케이. 서술형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 봐봐. AC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저기서 니네 생각보다 편해. A-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의 제곱 는 A-4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됐니? 그리고 양쪽을 쳐다보세요. 분명히 등호라는 것은 양쪽에 같은 것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없앨 수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A제곱하고 이쪽에 A제곱은 사라지겠죠.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볼게. 그럼 여기서 정말 빠른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 상황에서 왼쪽에 A 뭐야? 마이너스 4잖아. 여긴 뭐야? 마이너스 8이겠지. 그럼 최초 그냥 4A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란 말이야. 이해됐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적는데 목숨 걸지 마. 사진을 찍어 그냥. 알겠지? 사진을 찍어. 그리고 나중에 또 봐. 그게 도움이 될 거니까. 봐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4a라고 쓸 수 있으면 쓰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계산을 해. 여기 4, 1, 여기 16, 9. 계산하면 되겠지. 25, 저기 5, 20. a는 5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계산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알겠죠? 이 정도 계산은 연습을 하셔야 돼. 됐어? 그럼 넘어갈게. 야, 2번도 봐봐. 이런 얘기인 거야. 2번을 내가 왜 넣어놨냐면, 저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3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A는 0,2, D는 15,8이래요. 두 점 BC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거리를 물어봤어? 딴 거 거리라는 게 아니야. 봐봐. 거리를 물어봤다. 그럼 니네는 이 생각을 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거리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거리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좌표. 알겠어? 좌표. 너의 좌표와 너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뜻이야.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건 2입니다. 이거 2고, 여기도 2예요. 그럼 이거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8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15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 얼마다? 7.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좌표가 구해지죠. 2,2. 그 다음에 7,8. 이렇게. 됐어? 아니, 적지 마. 괜찮아. 적지 마.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마. 손 놔. 놓고 봐. 같이 호흡하고 나중에 다시 풀고 또 질문해도 돼. 알겠지? 풀 시간 줄 거야. 봐봐. 눈으로 담아, 계속. 눈으로 담고 사진처럼 장면을 만들어. 알겠지? 그 장면을 만들라고. 안 되면 사진 찍어. 오케이?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저기서 봐봐. 점 2개를 찾는 게 목적인 거야. 찾았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5의 제곱, 6의 제곱. 이해됐니?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충분히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찍으면 되겠구나.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문제를 넣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넘어갑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삼각형을 결정하고 싶어요. 삼각형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무조건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들어. 길이는 그 길이로 쳐다봐봐야 아무 답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판단하고 싶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라고 읽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뭐가? 빗면에 각 A가라고 해요. 알겠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거 하거나, 오케이?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저 두 가지 표현이 동일해요. 알겠죠?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전 세계 공통이 A, B, C라고 하면, 여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외우고 있어야 된다. 되니? 그럼 두 번째.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뭐죠? 둔각. 그쵸. 각 a가 둔각인 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 봐봐. a 제곱이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고 하면 이건 뭐지? 예각삼각형은? 맞아? 이게 실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각삼각형이 아니다.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 예각삼각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 정의를 봐봐. 직각삼각형 뭐라고 써있어?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 둔각삼각형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 예각삼각형 세 각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 조심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조심. 그럼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됩니까? A가 가장 긴 변인지 확인 작업을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게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들이 저걸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틀리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그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왜? 경우의 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이야. 가장 긴 변일 때 얘가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각삼각형에서 다른 말을 던지지 않는다. 특정 각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어라. 됐어?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삼각형을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결론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루트를 자꾸 씌우려고 하지 말고 저것만 그냥 계산을 해. 저것만 계산하는 거야. 그럼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1제곱 플러스 4제곱이구나. BC의 제곱이라는 것은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구나. CA의 제곱은 저기에 적으니까 5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겠구나. 되니? 그럼 이게 얼마야? 34, 17, 1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저기서 봐. 누가 가장 긴 변이야? 예. 그렇지. 얘가 가장 긴 변. 봤는데 니네들의 합이 너구나. 맞니? 그리고 길이가 똑같네요. 뭐다? 요거 봐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 B가 없잖아. 맞지? B가 이건 거야 이거. 이게 빗변의 길이인 거야. 됐죠? 빗변의 길이고 그거다 뭐다?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각이 이게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구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요.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다.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다. 충분히 이해돼? 오케이. 요거를 정리하세요. 정리를 하다가 찍던가 니네 맘대로 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 알겠지? 허리야. 우와. 됐니 이거? 그럼 넘어갈게. 자, 4번 보자.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 Y축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저렇게 나와 있잖아. 맞니? 그럼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뭘 하면 되냐면 봐봐. 첫 번째는 이거야. P는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이야. Q라는 점은 0,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저렇게 해서 그냥 구해라. 이해됐니? 저렇게 해서 A, P의 제곱 플러스는 BP의 제곱 그리고 AQ의 제곱 BQ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첫 번째가. 됐어? 저기까지 이해됐니? 두 번째는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다면 그거 기억나니? 직선의 방정식? 수직? 중점?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 기억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 사이 거의 너무 길기만 많이 쓸? 첫 번째 뭐야? 빨려서 그지 수직 기울기 구하고 두 번째가 뭐야?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이건 설명해줄게. 니네가 다 배웠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볼게요. 수직 기울기는 저거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 저거의 기울기가 뭐야? 5에서 3 빼면 2.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 아, 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뭐다? 1이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야. 맞죠? 중점. 중점은 뭐야? 중점은 저거 둘이 합한 거에 반을 나누는 거잖아. 그치? 4,3. 이해됐나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4,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이해됐니?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야?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너의 x절편이 p고 y절편이 q야. 이해되니? 저 말 이해돼? 이해되는 거 맞아? 오케이? 봐봐. 다시야.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q가 있겠지. 그치? 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가 아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구했어. 그럼 난 너는 이렇게 되고 요 점 p, q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너의 길을 구한 거야. 아, 루트 2구나 딱 구해진단 말이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파트도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된다. 알겠죠? 무조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그 좌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됐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저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5번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연립방정식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5번은 연립방정식을 그냥 해야 된다. 알겠죠? 연립방정식. 거기 a, b니까 ap의 제곱, bp의 제곱, ap의 제곱, bp의 제곱 하시고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한다. 이거지. 이해됐니? 너 대입하는 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두 개의 식을 써서 연립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됐니? 근데 봐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기서 니네가 봐봐. 하나만 써볼게. 잘 보자. 첫 번째 조건. 제곱이라는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도 똑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 뭘 똑같다라고 느끼냐면 내가 이 위에 걸 계산해볼게. 위에 걸 계산해보면 a-2의 제곱이야. 플러스 b-1의 제곱이야. 여기는 a-6의 제곱이야. 플러스 b-5의 제곱이야. 저기까지 됐지? 그치? 양쪽에 a제곱, b제곱 사라지는 건 이해되고 이제? 맞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 같은 문자만 생각해보라고.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지. 맞아요? 그럼 넘으면 8a가 될 거라는 건 좀 이해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b고 여기 마이너스 10b지. 그럼 넘어오면 플러스 8b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수만 써. 내가 계산 힘들면 쓰는 거 그냥 36, 25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준다면 56이라는 것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7이겠구나. 그쵸?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써볼게. (7이라고) 썼다고 해보자.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 잘 생각해봐. 점은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는 뭐라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천천히 고민해. 이 자체 방정식으로 풀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봐봐.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야. 자체 방정식이라는 건 저거야. X고 Y야. 네가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저게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수직하고 이등분선을, 그 중점을 구해서 직선을 구하라는 게 결국에 이 풀이로 가나
아까 수직 이등분선을 바로 구하나 그 식은 똑같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돼 이만? 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진짜 한번 구해볼까? 봐봐. 너의 수직인 기울기 구해볼게. 4분의 5에서 빼니까 5에서 너 빼니까 얼마야? 4. 아, 기울기가 1이구나.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맞지? 그 다음 중점. 중점 뭐야? 4,3이지. 맞지? 그러면 이거 해봐. y는 마이너스 x 4 집어넣으면 3 나와요.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게 지금 얘랑 똑같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고. 그치? 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효율적인 뭐가 효율적이냐고? 네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당연하게 네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직선은 왜 그러냐면 직선이 왜 빨리 계산이 됩니까? 라고 하면 니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봐봐. 어차피 직선에서 가르칠 거니까. 봐. 야, 너라는 직선이야? 그럼 이 정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는 이 x라고 쓸 거지. 그치? 근데 보통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애들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2 x-3 플러스 1 이렇게 배웠겠지? 아니야? 이거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했어요. 했지? 저걸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나 분명히 지금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죠? 그죠? 그건데 그냥 저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중에 대수라는 걸 하면 수열에서도 이게 나올 거거든? 일반항,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때 나오는 일반항이 이건 똑같아. 근데 이 2x 써봐. 맞지? 그럼 잘 볼게. 얘의 의미가 뭐야? 점의 의미가 뭐야? 점 하면 니네가 뭐 생각해야 돼? 대입이야, 대입. 잘 들어? 점은 대입이야. 잘 들어? 뭐뭐 위에 점, 곡선 위에 점, 직선 위에 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그치? 그럼 니네 그거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 대입해라. 대입을 해라. 그게 너희들에게 시키는 행동이란 말이야. 수학적 행동. 맞아? 그럼 봐. 얘를 3을 집어넣으면 1 나온대. 3을 집어넣으면 1 나온대. 그럼 어느 정도 암산이 되는 애들이 이렇게 쓸 거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분명히 알겠다? 봐봐. 계산은 본인이 연습하셔야 돼. 줄이는 것도 본인이 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제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보여줄 거야. 그럼 니네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지?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도 저렇게 무조건 무조건 저렇게 합니까? 아니야. 봐봐. 분수로 나오지. 나도 이거 써. 알겠지? 이해됐니? 저거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다면 저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가 봐도 저거 수직인 기울기 구하는 게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좀 더 편안하다. 왜? 봐봐. 야, 여기서야 지금 내가 계속 보여주지만 잘 들어. 여기서 내가 제곱을 양쪽을 삭제하고 식을 한 줄 줄이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맞죠? 근데 니네들이 집에 가면 분명 이걸 연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해됐지? 거기서는 내가 분명히 했는데 시간 차이가 생길 거야. 그거는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고. 알겠지? 내가 강요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이대로 시켰는데 계속 문제가 틀리면 그 사고가 터져. 알겠죠? 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못 고쳐. 알겠니? 그래서 본인이 연습해 보시고 이게 조금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에 식 쓰는 게 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학년이 거듭되면 더 힘들어져. 알겠지? 그럼 언제 고치기 편하냐? 도형의 방정 시간 때 편해. 이때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준 이유가 뭐냐? 야, A, B라는 걸 잘 읽어봐. 너라는 직선과 봐봐. 너라는 직선과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읽으면 돼.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저거의 교점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지훈이 추워? 추우면 사이드로 붙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어. 에어컨을 만땅으로 틀어야 돼. 됐죠? 충분히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요. 이게 나와서 그래요.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간단하잖아. 외심의 좌표 구해주세요. PA
이꼴 PB 이꼴 P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을 붙여. 맞니? 그럼 저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단 말이야. 충분히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게 없지. 저건데 저거를 선생님 저 외식 못 구하겠는데 지금 저거 안 외운다는 얘기니까 저거 외우시면 되는 거고. 되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본인이 수직 이등분선이 빠르시면 그걸로 하셔도 돼. 알겠죠? 근데 서술형에선 분명히 얘기한다고. 어떤 서술형이 나왔냐면 예전에 서술형이 이거야. 외심을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그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개빡치는 거지 이게. 저거 하나랑 수직 이등분선 하나랑 하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야. 세 연립 방정식. 라고.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오래 걸리네.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빠른 놈들이 답이 된단 말이야. 몇 점짜리였어요? 어? 몇 점짜리였어요? 이거 10점짜리겠죠. 이 정도. 옛날에 그거 좀 있었으니까. 저게 진정한 서술형이죠. 그리고 니네한테 폭을 넓혀주는 형태이긴 하니까. 왜? 봐? 1단원, 2단원, 3단원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봐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 99%겠지, 외심은. 외심은 무조건 나오겠지. 그치? 왜 외심을 계속 낼까요? 고3까지 가니까요. 고3까지 저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외심이라는 성질을 고3 때까지 계속 써야 돼. 알겠어? 수능 개념? 필수 개념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볼게. 아? 내심은 더 빡세. 죽어. 알겠지? 내심 진짜 빡세. 내신 나오긴 해요. 어? 나와요. 어, 나와. 에. 그 직선에서 나와, 내심은. 아이, 빡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세이 빡세. 빡세지. 빡세. 알겠지? 빡세. 즐겨, 그냥. 야, 봐봐. 이거 나왔어. 이게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뭘 해도 비슷해. 알겠어? 그런데, 봐봐. 이렇게 돼 있다고. 잘 들어. 세 직선이 주어져. 세 직선이 주어진다? 야,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저거는 무조건 니네 잘 생각하지만 저거는 진짜 저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잘 들어. 봐봐. 야, 외심은 세 가지 방법을 구하시오. 저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졌지. 얼마나 행복해. 직선 세 개로 주어졌어.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죠. 교점 세 개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점 세 개를 다 구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볼게. 센스 있는 놈들이 뭐부터 할 것 같아, 저기서? 수직 공길. 아니야. 그거 해봐야 답이 없어, 쟤는. 무조건 점 다 구해야 돼서. 어차피 점 3개는 다 구해야 돼. 그지? 근데 저기서 그 점 3개를 다 구하고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간혹가다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직각삼각형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그렇지. 왜일까? 빗변 중심. 그렇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뭐다? 아니, 중점이 외심이잖아. 그러니까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피랑 흘리면 안 돼. 알겠니? 아,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쉬워져. 충분히 이해됐니? 그게 바로 그 밑에 문제란 말이야. 알겠지? 6번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밑에 문제는 봐봐. 야, 요런 문제가 되어 있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취지인 거야. 잘 들어. 아까 평면 좌표 왜 배운다 그랬니? 그 좌표 평면에 올리는 거야. 잘 들어? 평면 좌표를 배우는 게 좌표 평면을 평면 위로 올리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대수적 관점으로 니네가 기하를 풀어버릴 수도 있다. 알겠죠? 이해됐니? 그럼 봐봐. 여기가 0,6인 거야. 8,6이고 여기 0,6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때 했었어.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은 거야. 야, 여기 0,6이래. 여기 8,6이래. 여기는 0,6이래. 근데 뭐 따질 게 있니 이런 걸? 따질 게 없다고. 왜? 무슨 삼각형이야? 그리면 직각삼각형인 거야. 됐지? 그걸 느꼈다면 아, 이거 직각삼각형이네. 빗변의 중점. 니네 둘이 길이가 똑같아. 근데 너도 그으면 너도 똑같아. 맞지? 저렇게 해서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그림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 기하적인 입장으로 구하는 방법 아니면 식적으로 하는 방법. 저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점 찍어놓고 A, B로 놓고 식을 세우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 항상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잖아, 니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너를 그어놓고 이게 같다라고 했을 때 왜 중요할까? 이 이등분선이. 일치? 일치야? 아니요. 이 선 안에 다 있잖아. 저 세 개가 모두 저 직선 위에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것도 나중에 필요한 성질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네 셋이 일치하는 게 뭐야? 정삼각형이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있었어. 그 삼각형에 요심이라는 말이 있었어, 원래는. 근데 지금 다 빠져있거든? 두 개가 빠져있는데 하나는 나올 거야, 문제로만. 그게 뭐냐? 수선이야. 수심. 수심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방심이야. 혹시나 니네가 나중에 수학을 더 배울지도 모르니까 방심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알겠죠? 근데 독특한 거는 얘네들은 점이 하나거든. 근데 얘는 삼각형 하나에 방심은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걸 내진 않아. 근데 이것도 중학교 심화 문제나 그런 데 보면 또 들어가 있어. 니네가 모양을 본 적이 있어. 실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알겠지? 봐봐. 외심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야? 각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 맞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뭘까? 변의 수직 그치? 변에 접하는 거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게 뭐냐? 한 점으로부터 변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자체야. 알겠지?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 봐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알겠니? 그게 나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치? 무게중심은 뭐야? 전부 다 이등분선이죠. 이등분선의 교점? 변이 아니야. 중선.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 다 중선. 그 세 중선의 교점이 무슨 역할입니까? 왜 무게중심입니까? 라고 하면 간단한 거야. 진짜 거기에 이렇게 놓으면 그게 평행이야. 알겠지? 무게가 딱 가운데 잡혀있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서 기울어지는 거지. 알겠지? 근데 직선도 원래 무게중심이 있어. 근데 직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거지. 막대기. 그런 거 안 보니? 유튜브나 이런 데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어? 오, 그렇지. 저걸로 이제 무게중심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야. 막대기에서도. 알겠지? 그래서 지렛대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이 수심은 뭐냐면 곧 나오는 거야. 세 선분의 수선의 교점이야. 수선의 교점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굳이 저거를 왜 배우지 않냐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즉, 봐봐. 뒤에 수능 개념으로 저거는 적합하지 않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아마 이름 명칭을 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수학에서 자꾸 명칭을 빼. 짜증나게.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 오케이. 근데